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허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이전 발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한 4번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발표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어떤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좀 이번 발표는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응 계획 수립 관련 이행 당사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적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응 대책 기술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이를 종합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는 과학적인 어떤 분석들이 부재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 기술과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지금 최종적으로 UI 시스템으로 탑재하도록 이제 탑재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탑재한 내용과 어떤 연구 방법, 시스템 설계 내용, 그리고 활용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면 이따가 시스템을 개발한 네이버 시스템의 차동호 책임 연구원님께서 직접 시스템을 시연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과제의 어떤 기존 연구과제의 굉장히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적응 계획의 어떤 수준 그리고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다르게 개발하였다는 겁니다. 티어 1, 2, 3로 나눠서 티어 1, 2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획을 위해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마련하였고 티어 3는 이제 중장기 적응 계획을 위해서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금 변환하면서 조금 잘린 것 같아요. 화면 좀 폰트가 깨져서 좀 안 입힐 텐데 먼저 저희가 단기 적응 대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 적응 대책 선정 전기 적응 계획을 위한 도구는 이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5년 또는 좀 10년 단위의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개 부문의 적응 대책 기술에 대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실시했고 이제 정성평가를 특히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분석을 이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성평가, 정량평가 또 의사결정 지원 기술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연구에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개요도를 보시면 저희가 1, 2차 적응 대책 기술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그거에서 이제 평가 대상들에 대한 목록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효과성, 정책 타당성, 지속 가능성, 비용 등을 평가를 했고 또한 정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한 어떤 기초 수준의 어떤 시청 과제별 비용 편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도출, 신청과세 우선순위 도출을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탑재한 이제 의사결정 지원 UI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했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부문, 전략, 실천 과제 선택하거나 전략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비를 좀 조정하면서 지자체에 맞춤형인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이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한 것은 바로 다기중 의사결정 분석 방법 중 탑시스라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탑시스를 활용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이제 적은 대책 기술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순위 역전 현상이 가장 적다라고 보는 이제 탑시스를 활용했고 또 하나는 탑시스의 강점은 바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나눠서 이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어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지표를 나누지 않은 반면에 이거는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나눠서 어떤 대안의 효율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로라는 이제 명칭으로 저희가 기능들을 개발을 했는데 맨 처음 사용자는 이제 자신이 어떤 평가하고 싶은 부문 그리고 전략 실천 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중치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가중치라던가 평가 지표에 대한 가중치. 저희가 평가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4개 정도, 8개,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결과를 도출했지만 실제로는 한 4개, 5개의 어떤 평가 지표만은 이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만을 포함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에서 이제 우선순위, 이러한 어떤 전략과 부문이나 전략이나 실천 과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이제 달리해서 나온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업 및 뭐 이렇게 건강 부문을 예시로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19개 실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결과와 함께 단순히 우선순위 결과만 보여줬을 때 각 지자체마다 이것에 대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또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적 분석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평가의 결과들을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어떤 이런 실천 과제를 도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한 이제 이 실천 과제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단기 적응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갖고 있는 어떤 함의 또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9개 부문을 아우르는 부문 및 실천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는 것과 이거에 대한 평가 기술과 의사결정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탑시스라는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다기준 분석 방법과 달리 사용자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서 예전에 뭐 AHP 같은 건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설문지에서 변경이 어려웠다면 이 탑시스라는 것은 굉장히 대안을 달리함에 따라서 선택이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순위 역전 형상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탑시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지자체를 어떤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다른 우선순위가 결과를 도출해서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어떤 적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거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기초 자료로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고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여기서는 좀 깨졌는데 그래도 뭐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장기 적응 대책 기술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인데 그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응 경로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적응 경로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과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적응 대책 기술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본 연구 과제에서는 3가지 부문에서 저희가 8개의 적응 대책 기술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서 최적의 적응 경로를 도출해서 지자체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는 2개의 대상지, 서울과 부산에 한정해서 연구를 했지만 이 연구 방법론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해서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아래 개요를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 앞에 단기와 마찬가지로 1, 2차 적응 대책 기술에서 가장 어떤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던 그 적응 대책 기술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적응 대책 기술에 대한 영향 저감 효과와 비용들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평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응 경로 기반은 계획안을 도출하였고 이걸 최종적으로 UI 시스템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UI 시스템에 넣을 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어떤 문제 정의, 목표 설정, 그다음에 대안 선정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다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순서에 따라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이제 다목적 최적화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이 여러 가지 부문의 저희가 3가지 부문의 8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분석하였고 그리고 계획 기간별, 투자 비용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저안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장기적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병해충, 산사태, 그리고 유출량, 폭염에 대한 2100년까지의 미래 영향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목표를 대략 저희가 여러 가지 적응 경로를 지금 도출했는데 대표적으로 저비용 저효과, 건강 부문 우선, 환경 부문 우선, 안전 부문 우선, 고비용 고효과 이렇게 5가지의 적응 경로만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어떠한 적응 경로가 우리 지역에 맞는지 그리고 내 목표에 맞는지를 보면서 내 지역 어떤 적응 경로를 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영양 저감 효과 그리고 이거에 통한 어떤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5가지 적응 경로, 특히 노익스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때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저감 효과를 이 경로를 선택한다면 저감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또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는 이제 좀 시각화해서 노액션 대비한 어떤 저감 효과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맞는 적응 경로를 선택을 해서 그 적응 경로별에 따른 어떤 각 적응 대책 기술의 어떤 도입 규모, 시기별로 10년 단위의 어떤 적응 규모, 도입 규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저비용 저효과만을 적응 경로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저비용 저효과에서 나타나는 적응 대책 기술들을 얼마만큼 도입을 해야 되는지 10년 단위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 지금 건강 부문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도로 분진 청소입니다. 도로 분진 청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한 4,000번에 계속 이걸 도입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모듈을 통해서 적응 경로 개념을 사용했고 이제 의사 결정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적응 경로를 최적화된 적응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지표라던가 내가 어떤 부문을 우선순위로 정할지에 따라서 적응 효과와 비용들을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어떤 과학들이 굉장히 그냥 학술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본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실제 적응 책에 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수행을 위해서 과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과학이 나아갈 방향이고 이것이 결과물이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